안녕하세요. 직영솔루텍의 심진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링크 도면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래프트 환경을 열어주시고요. 다음에 뷰 마법사 버튼을 선택을 해서 링크 파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시고 정면도를 선택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도를 뽑고 나서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은 뷰가 미리 보기가 되어서 여러가지 뷰를 한꺼번에 뽑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왼쪽에 응용 프로그램 버튼에서 솔리드 엣지 옵션을 가셔서 도면표 마법사 부분에 이 동적 표시라는 체크가 꺼져 있으면은 뷰를 한번 다시 뽑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정면도를 뽑고 우측면도 여러가지 뷰, 마우스를 움직여도 뷰가 미리 보기가 지원이 안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옵션에서 미리 보기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정면도를 뽑아놨고 그 다음 주뷰를 이용을 해서요. 정면도를 선택해서 제가 주뷰를 하나 뽑겠습니다. 이 뷰는 선택을 해서 위치를 좀 잡아 놓고요. 다음에 위쪽에 명령 모음창에서 제가 쉐이딩 옵션을 모서리로 쉐이딩으로 바꾸겠습니다. 바꿨더니 이런 회색 테두리가 나타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제가 뷰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회색 테두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뷰가 업데이트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솔리드 엣지 도면 뷰에서 어느 뷰든지 내가 원하는 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그 뷰랑 연관되어 있는 3D 모델링이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형상이 예를 들어 수정이 되면은 제가 잠깐 억제를 시켜 볼게요. 수정을 하고 도면 뷰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회색 테두리가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회색 테두리가 나타나는 거는 3D 형상은 변경이 됐는데 2D 도면 뷰는 변경이 되지 않았다. 최신 상태가 아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뷰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회색 테두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뷰가 업데이트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3D 형상이 수정이 되면은 도면 뷰도 같이 수정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도면에서 회색 테두리가 나오면 무조건 뷰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 뷰를 선택하고 배율 값을 좀 줄일게요. 1.5로 변경을 해주시고 뷰 업데이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제가 섹션 뷰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절단 평면을 선택을 하고 도면 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 형상들에 대해서 원호 또는 요 끝 포인트가 이렇게 잡히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중심으로부터 라인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라인 생성을 하고 절단 평면 닫기를 하게 되면은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절단 평면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놓고 선택해서 절단 평면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절단 평면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단면을 보기 위해서 단면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절단 평면을 선택하면 단면이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잠깐 절단 평면 명령어, 단면 명령어를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예제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절단 평면과 단면 평면, 이 두 가지는 같이 사용이 되는 건데, 이 단면이라는 기능은 절단 평면 명령을 이용해서 라인을 생성한 후에 어떤 3D 파트나 어셈블리 모델의 단면 뷰를 생성하는 기능이 이 단면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단면을 이용해서 절단 평면을 선택하면 섹션 뷰가 나오게 되겠죠. 기본 설정이 이렇게 돼 있고요. 다시 단면 뷰를 뽑을 때 위쪽에 보게 되면은 이 해칭에 대한 각도, 해칭 라인의 각도라든지 간격 또한 채우기 스타일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위쪽에 단면만을 표시하고 뽑게 되면 섹션 뷰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또한 이런 회전체인 경우에 자, 라인을 제가 어떤 각도를 주어서 절단 평면을 만들었어요. 이때 단면 명령 이용해서 자, 단면을 뽑게 되면은 자, 일단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자,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뷰를 여기다 놓고 제가 이 단면 뷰에 각도를 좀 줘서 90도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회전 단면 뷰 같은 경우에 자, 이런 형태로 단면을 뽑으실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단면을 뽑을 때 위쪽에 보시게 되면 회전 단면 뷰라고 있죠. 이거를 체크하고 제가 뽑겠습니다. 역시 제가 정렬을 좀 할게요. 등록 정보에서 회전 각도를 입력해서 90도로 자,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차이점 아시겠죠? 회전 단면뷰를 했을 때랑 회전 단면뷰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원형 형상에 대한 단면뷰를 표현할 경우에 회전 단면뷰를 표현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자, 다음 다시 도면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뷰까지 뽑아놨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석 그룹의 중심선 명령을 선택을 하시고 일단 중심선을 표현하기 앞서 스케치 탭에 보시면은 인텔리 스케치에 실루엣이라는 어떤 포인트가 지금 꺼져 있는데 제가 요거를 자동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실루엣 포인트를 체크를 키겠습니다. 다음에 중심선 보게 되면 선이랑 원호에 대한 중심선을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선을 이용해서 제가 원호의 중심선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표현을 하고요. 위쪽에는 잘못 설정되어 있네요. 다시 중심선 이용해서 자,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이용해서 하시는데 자, 이 선에 대한 중심선을 보게 되면 두 점 이용과 두 선 이용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두 점 이용은 어떤 포인트랑 포인트를 선택해서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두 선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제가 어떤 라인과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그 라인 중심에 자동으로 중심선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아래도 선과 선을 선택하면 이 두 개의 선 사이 중심선이 자동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요거는 좀 이렇게 포인트 이용해서 늘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잠깐 중심선 명령어를 좀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심선을 보게 되면은 선에 대한 중심선과 원호에 대한 중심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선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두 점 이용과 두 선 이용이 있습니다. 두 점 이용을 하게 되면 제가 자, 포인트와 포인트를 선택해서 이렇게 두 점을 이용해서 중심선을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두 선 이용을 하게 되면 선과 선을 선택하면 그 두 개의 선 사이 가운데 있는 이 라인, 중심선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선이 아닌 원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원호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어요. 중심점 이용을 하게 되면 자, 이 원호에 마우스를 한번 올려놓게 되면 그 원호에 대한 중심 포인트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선택하면 이 포인트로부터 점선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 원호에 대해서 마우스 한번 올려놓고 이 중심으로부터 딱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원호에 대한 중심선을 생성하셨죠. 다음에 두 원호 이용을 하게 되면 역시 위의 선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원을 선택하게 되면 그 두 개의 원호 사이에 바로 중간 지점에 이렇게 중심선이 바로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도면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섹션뷰랑 중심선을 추가했기 때문에 제가 치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치수에서
자, 원과 원을 선택하면 두 개의 원호의 중심 치수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스마트 치수 오른쪽에 있는 이 거리라는 기능은 어떤 포인트랑 포인트를 선택해서 뽑으실 수 있는데, 자, 거리를 이용해서 이 원호의 끝점, 포인트와 아래 원호의 끝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치수를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치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치수를 이용을 해서 원과 원을 선택하게 되면은 두 개의 원 사이의 중심 거리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거리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원호의 끝 포인트와 아래쪽에 있는 원호의 끝 포인트를 선택하면 역시 두 개의 원호 사이의 치수를 재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 스마트 치수를 이용을 해서 원호를 선택하면 직경값, 반경값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위쪽에 이 스마트 치수 명령모음 창 보게 되면 지금 반경이 선택이 되어 있죠. 자, 만약에 직경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직경값으로 표현도 가능하고요. 자, 저는 반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도면 뷰에서 역시 스마트 치수 이용해서 요소의 선과 선을 선택해서 자, 이렇게 뽑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선과 선을 선택해서 거리값을 뽑겠습니다. 자, 이때 이 화살표를 꾹 누르면서 움직이면요, 이 화살표의 방향을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직경값을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직경값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치수 명령을 이용해서 이 라인을 선택하면 자, 이렇게 10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이때 위쪽에 접두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접두어를 이용해서 이 치수를 기준으로 앞쪽에 제가 파이 값을 눌러서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직경값이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 아래는 스마트 치수가 아닌 대칭 직경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첫 번째 제가 이 원통에 대한 중심 포인트를 한번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이렇게 바로 파이 26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파이가 두 번 나오는 이유는 제가 아까 방금 접두어라는 거를 추가를 했죠. 그래서 접두어 사용 체크를 끄고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한 번에 직경값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경값을 표현을 할 때에는 스마트 치수 또는 대칭 직경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이 선과 선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뽑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스마트 치수 명령어를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치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어떤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은 자, 스마트 치수라는 거는 길이와 각도, 반경, 직경, 동심 직경에 대한 값을 표현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또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치수 유형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공차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공차 유형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아래에 접두어라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직경 치수를 잴 때 파이를 추가를 했죠. 그렇게 어떤 치수에 대한 접두어 또는 전미어 등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접두어를 딱 넣게 되면은 아마 그 접두어 사용이라는 게 계속 체크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치수를 잴 때 접두어가 계속 나온다 하시면 이 접두어 사용이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재 40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키보드 옵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선을 선택하면 선형 치수가 나오는데 키보드 A를 눌렀을 때 이렇게 각도 치수로 변경이 되죠. 이런 키보드 옵션에 대한 값이 9개 정도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링크 도면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가이드바 도면을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